한 남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소녀가 그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손을 내밀었다. 그 손길은 그를 소박한 여인에게 이끌었다. 그녀의 강인함은 사소한 디테일 속에 깃들어 있었다. 그렇게 그는 수많은 상실과 발견 속에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찾게 되었다. 진정한 사랑이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김정우는 정상에 오른 남자였다. 38살의 나이에 그는 수조 원에 달하는 금융 제국을 이끌고 있었고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인생은 완벽해 보였다. 아름다운 가족, 사랑스러운 딸, 사업적 성공, 존경과 권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그를 떠나 딸의 양육권과 상당한 재산을 가져갔고 이어진 금융 스캔들은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렸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간소한 원룸으로 고급 수입차에서 지하철로 명품 정장에서 값싼 티셔츠로 정우의 삶은 180도 바뀌었다. 그러나 물질적인 손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딸 수아와의 이별이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전 아내 서진의 감시 아래에서만 만날 수 있었다. 정우 씨 이번 재판에서 졌다면 이제 포기할 때가 된 것 아닐까요? 변호사의 말에 정우는 무감각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그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회사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이준혁이 다가왔다. 준혁은 정구의 오른팔이자 부사장으로 이 위기 속에서도 충성을 보이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형, 어떻게 됐어? 준혁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끝났어. 이사회가 나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어. 너에게 회사를 맡길 테니 최선을 다해줘. 준혁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형,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끝이야. 난 지쳤어, 준혁아. 그날 밤 정우는 삼성동의 한 고급 배에 앉아 위스키를 마셨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이 말을 걸어왔다. 혼자 계신가요? 정우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항상 혼자예요. 여성은 부드럽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민지라고 해요. 함께 있어도 될까요? 정우는 무심코 동의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술잔이 채워지고 대화가 이어졌다. 민지는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다. 그는 오랜만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을 느꼈다. 무슨 일 하세요? 민지가 물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전에는 회사를 경영했어요. 지금은 실업자죠. 민지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제 경우엔 아닐 것 같네요. 왜요?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능력? 당신은 나를 모르잖아요.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김정우 사장님, 전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걱정 마세요. 저는 기자도 아니고 돈을 노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단지 관심이 있을 뿐이죠.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합니다만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민지는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제가 가진 정보가 있는데. 정우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발을 나온 정우는 초봄의 찬 공기를 마주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목적 없이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그를 이끈 곳은 어느새 한강공원이었다. 한때 그는 이곳에서 수아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겼다. 그 기억이 가슴을 찔렀다. 공원 벤치에 앉은 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밝은 불빛 때문에 별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인생도 그랬다. 한때는 빛나던 별들이 이제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혁이었다. 형, 어디야? 걱정돼서. 괜찮아.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 집에 가.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이사회에서 새로운 제안이 있대.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 정우는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정우는 한동안 더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한때 그가 가졌던 모든 것, 사랑, 가족, 성공, 존경, 이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빈 껍데기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예전에 자신이 세운 회사 건물 앞에 서 있었다. KJ그룹이라는 대형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서 그를 알아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다. 정우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최상층에 위치한 회의실에 도착하자 이사들이 모두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준혁이 그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다. 김 사장님, 앉으시죠. 이사회 의장인 박태준이 말했다. 전구는 자리에 앉았다. 한때는 그가 이 회의실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저 방문자에 불과했다. 오늘 회의는 KJ그룹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태준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저희는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우의 눈이 커졌다. 매각이요? 누구에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라는 해외 투자 그룹입니다. 그들이 상당히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준혁이 끼어들었다. 이건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다. 태준은 준혁을 무시하고 전구를 바라보았다. 김 사장님, 이번 매각으로 당신은 상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법적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전제해.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전 보상 같은 건 원하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제 인생입니다. 저는 충분합니다, 김 사장님. 태준이 그의 말을 자르며 서류 한 장을 밀어주었다. 이것은 당신의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서입니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는 서류를 바라보았다. 10년간의 피와 땀이 담긴 그의 회사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민지였다. 죄송합니다만 이 계약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누구시죠? 태준이 물었다. 저는 국세청 특별조사과 강민지 수사관입니다. 그녀가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이 거래는 현재 조사 중인 자금 세탁 혐의와 관련이 있어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우는 충격을 받았다. 민지, 아니 강 수사관은 그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김정우 씨, 저와 잠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정우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강 수사관이 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김 사장님, 당신은 지금 위험합니다. 이 거래 뒤에는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가 있어요. 제가 확보한 증거가 있습니다. 엽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간이 없어요. 이 USB를 가져가세요. 안에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남산 근처 소월길에 있는 작은 꽃집을 찾아가세요. 그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꽃집이요? 무슨...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은 저를 믿으세요. 강 수사관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정우는 손에 쥐어진 USB를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이 또 다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 후 정우는 강 수사관이 말했던 소월길로 향했다. USB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자신이 신뢰했던 준혁이 비밀리에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고 그 증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준혁이 서진과 내통하여 자신의 이혼과 재산 분할을 조종했다는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다. 정우는 남산 주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다. 봄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이제 그는 무엇을 해야 할까?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할까? 아니면 준혁을 직접 컨프런테이션 해야 할까?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소월길은 예상보다 고즈넉했다. 옛 한옥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다. 정우는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꽃집을 찾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하늘정원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꽃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꽃향기가 그를 반겼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고 다양한 종류의 꽃과 식물들로 가득했다. 아무도 없는 듯했다. 안녕하세요?
전구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가게 안으로 더 들어갔다. 뒤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잠시만요, 곧 갈게요. 여성의 목소리였다. 정우는 기다렸다.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뒷문에서 나왔다. 그녀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단정한 포니테일로 머리를 묶고 있었다. 특별히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여성이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강 수사관이 말한 도움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했다. 저기 강민지 수사관이 이곳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변했다. 그녀는 잠시 전구를 관찰하더니 가게 문으로 가서 영업 중 팻말을 휴식 시간으로 바꾸고 문을 잠갔다. 김정우 씨군요. 그녀가 말했다. 전구는 놀랐다. 저를 아세요? 민지 언니가 말해줬어요.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서연은 그를 가게의 뒤편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테이블과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다. 벽에는 아이가 그린 듯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정우는 의자에 앉았다.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서연은 차를 준비해 그에게 건넸다. 민지 언니가 모든 걸 말해줬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정우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강 수사관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선 편하게 있으세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전한 장소와 시간입니다. 이곳은 두 가지 모두 제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당신이 저를 도우려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모르는데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저와 민지 언니는 오랜 친구예요. 그녀가 당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때 가게 앞문에 종소리가 울렸다. 엄마, 나 왔어. 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일어났다. 제 딸이에요. 잠시만요. 그녀는 앞으로 나갔고 정우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진아야, 오늘 학교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그래? 정말 잘했네. 근데 엄마 지금 손님이 계셔서 네가 조용히 숙제 좀 할 수 있을까? 네. 잠시 후 서연이 작은 소녀의 손을 잡고 돌아왔다. 소녀는 8살쯤 되어 보였고 귀여운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전구를 바라보았다. 진아야, 이분은 김정우 아저씨야. 엄마 친구의 친구셔. 소녀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정우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 진아. 진아는 전구를 잠시 관찰하더니 갑자기 물었다. 아저씨 왜 슬퍼 보여요? 정우는 당황했다. 서연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진아야, 그런 질문은 실례가 될 수 있어. 이제 내 방에 가서 숙제하자. 하지만 엄마, 아저씨 눈에 슬픔이 가득해요. 제가 그림 그려드릴까요? 엄마가 슬플 때 제가 그림 그려주면 항상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정우는 진아의 순수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그림을 그려준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진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녀는 재빨리 자신의 가방에서 크레파스와 종이를 꺼내 테이블에 앉았다. 서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전구를 바라보았다. 죄송해요. 진아가 가끔 너무 직설적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신선해요. 요즘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가식적이거든요. 진아는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구름 같아요. 비를 많이 품고 있는 구름. 정우와 서연은 진아의 말에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를 도울 수 있는 건가요? 전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선 이곳은 안전해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이 꽃집을 의심하진 않을 테니까요. 둘째, 제가 법률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셋째, 때로는 그냥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정우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은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요.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거죠?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모든 사람에게는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해요. 제가 그런 기회를 얻었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들의 대화는 진아가 그림을 들고 끼어들면서 중단되었다. 다 됐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한 남자와 두 여자 그중 한 명은 작았다. 이건 아저씨, 이건 엄마, 이건 저예요. 진아가 설명했다.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아저씨가 덜 슬퍼질 거예요. 정우는 그림을 받아들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에 그의 얼어붙은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 진아.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야. 진아는 기쁘게 웃었다. 아저씨도 이제 우리 친구예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친구야. 서연은 부드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진아야, 이제 내 방에 가서 나머지 숙제할래? 엄마가 곧 저녁 준비할게.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우에게 인사한 뒤 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나가자 서연이 말했다. 진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어요. 특별한 아이죠. 정우는 그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정우는 거절하려다가 문득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아파트는 이미 경매에 넘어갔고 호텔에 머무는 것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괜찮을까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진아도 좋아할 거예요. 우리 집은 이 꽃집 위층이에요. 작지만 편안해요. 그날 저녁 정우는 오랜만에 가정식 식사를 했다. 서연이 준비한 김치찌개는 그가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맛과 비슷했다. 진아는 식사 내내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고 정우는 그 단순한 행복에 젖어들었다. 식사 후 진아가 잠들자 서연과 전구는 작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당신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서연이 말했다. 정우는 망설였지만 이상하게도 이 낯선 여성에게 마음을 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처음부터 이야기했다. 어떻게 KJ그룹을 일구었는지, 서진과의 결혼과 수아의 탄생,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건 수아를 자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제 전부였는데. 서연은 공감하는 표정으로 들었다. 진아도 제 전부예요. 그 마음 이해해요. 진아 아버지는 정우는 질문을 하다가 멈췄다. 죄송해요, 실례였네요. 서연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진아 아버지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떠났어요. 그 후로 연락 없어요. 혼자서 키우기 힘들었겠네요. 처음에는요. 하지만 꽃을 돌보면서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진아는 그 아이는 제 인생의 꽃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정말 강한 사람이네요. 서연은 웃었다.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모든 어려움에는 끝이 있다고 믿으면서요.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정우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깨달았다. 서연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다. 그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이제 늦었네요. 주무셔야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손님방을 준비해 뒀어요. 정우는 감사함을 표했다.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오늘의 예상치 못한 만남에 대해 생각했다. 강 수사관이 왜 그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서연과 진아가 왜 이렇게 그를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여전히 의문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다. 꿈속에서 그는 진아의 그림 속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손, 그의 딸 수아의 손이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정우는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다 어제의 기억이 떠올랐다. 꽃집, 서연과 진아.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남산의 풍경이 보였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평온함을 느꼈다. 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진아는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전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아, 일어나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네, 오랜만에 정말 편하게 잤습니다. 아저씨, 좋은 아침이에요. 진아가 밝게 인사했다. 제가 아저씨 위해 또 그림 그렸어요.
정우는 진에게 다가가 그림을 보았다. 그림에는 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꽃을 돌보고 있었다. 와, 정말 아름답구나. 이건 무슨 그림이니? 우리 모두가 꽃을 돌보는 거예요. 꽃이 많으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네, 엄마 말이 맞구나. 서연이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렸다. 간단한 죽과 반찬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많지는 않지만 든든하게 드세요. 셋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진아는 학교 이야기를 계속했고 정우는 그 단순한 가정의 분위기에 점점 익숙해져 갔다. 식사를 마친 후 진아는 학교에 갈 준비를 했다. 오늘 방과 후에 친구랑 놀기로 했어요. 아저씨도 저녁에 또 올 거예요? 진아가 물었다. 정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것 같아. 네가 좋다면. 진아는 환하게 웃었다. 네, 좋아요. 진아가 학교에 간 후 정우와 서연은 꽃집으로 내려갔다.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꽃들을 더욱 화사하게 만들었다. 오늘 계획이 있으세요?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USB에 있는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전에 좀 더 알아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정우는 망설였다. 그는 이미 서연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었다. 이미 충분히 도와주셨어요.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민지 언니가 당신을 돕고 싶어 한다면 그건 당신이 도움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강 수사관과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서연은 물뿌리개를 들고 꽃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대학 선배예요. 그리고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줬죠. 진아의 아버지 문제요.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것도 있지만 다른 일도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민지 언니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우는 더 묻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고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꽃 가꾸는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대신 그는 화제를 바꿨다. 서연의 표정이 밝아졌다.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어요. 힘들 때마다 꽃을 보면 위로가 됐거든요. 꽃은 어떤 환경에서도 피어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강인함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정우는 주변의 꽃들을 둘러보았다. 각각의 꽃은 저마다의 색과 향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이전 삶이 얼마나 단조로웠는지 깨달았다. 회의실, 사무실, 고급 레스토랑, 모두 비슷한 분위기, 비슷한 사람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생명력이 느껴졌다. 사실 저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전구가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죠. 그때 꽃집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왔다. 서연은 전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원하시면 뒤에서 좀 쉬세요. 저녁에 다시 이야기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뒷방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고 USB의 내용을 다시 검토했다. 준혁의 비밀 계좌 자금 흐름 이메일 교환 내용, 모든 것이 그의 배신을 증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왜 강 수사관은 그를 이곳으로 보냈을까? 그리고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어떤 회사인가? 정우는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의 검색 끝에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다. 그것은 준혁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 뒤에는 정구의 오랜 경쟁자인 박태성의 회사가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준혁은 그를 무너뜨리고 회사를 헐값에 넘겨 박태성에게 팔아넘기려 했던 것이다. 정우는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를 배신했다. 10년간의 동고동락이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오후가 되자 꽃집은 한가해졌다. 서연이 뒷방으로 들어왔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우는 힘없이 웃었다.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게 계획된 거였어요. 서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어떤 진실인가요? 정우는 발견한 내용을 설명했다. 서연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배신은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죠.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 배신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찰에 가면 모든 것이 공개될 거고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해도 될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증거를 모으는 건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이에요. 지금 당신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 감정을 다스려야 할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잠시 모든 것에서 벗어나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도망치라는 말씀인가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예요. 더 강하게 돌아오기 위한. 정우는 서연의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는 지금 너무 감정적이었다. 냉정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했다. 제가 며칠 더 여기 있어도 될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필요한 만큼 머무르세요. 그날 저녁 진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정우는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그가 오후에 근처 문구점에서 산 크레파스 세트였다. 와, 감사합니다, 아저씨. 진아가 기뻐하며 외쳤다. 이걸로 더 멋진 그림 그려볼게요.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선물까지 준비하셨네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작은 보답이에요. 당신들이 저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진아는 즉시 새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정우와 서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요리할 줄 아세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다. 정우는 쑥스럽게 웃었다. 간단한 것만요. 예전에 혼자 살 때 배웠어요. 그들은 함께 김치볶음밥을 만들었다. 좁은 부엌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요리하는 동안 정우는 이상한 편안함을 느꼈다. 이것이 그가 놓치고 있던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서연이 제안했다. 내일은 토요일이에요. 혹시 우리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가실래요? 진아가 소풍 가자고 졸랐거든요. 진아가 신이 나서 외쳤다. 네, 아저씨도 같이 가요. 재밌을 거예요. 정우는 망설였다. 외출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도 잠시 모든 걱정을 잊고 싶었다. 좋아요, 함께 가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하고 남산공원으로 향했다. 날씨는 완벽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살랑살랑 바람이 불었다. 진아는 신이 나서 앞장서 뛰어갔다. 서연과 정우는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진아는 정말 활기찬 아이네요. 전구가 말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네,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덕분에 저도 활력을 얻죠. 그들은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다. 진아는 인근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놀기 시작했다. 어제 말씀하신 전략적 후퇴에 대해 더 생각해봤어요. 전구가 말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정면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꽃을 키우면서 배운 교훈 중 하나예요. 너무 애쓰면 오히려 꽃이 시들어요. 적절한 거리를 두고 필요할 때 물과 영양분을 주는 게 중요하죠. 당신은 꽃에서 많은 지혜를 얻은 것 같네요. 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에요. 인내 회복력, 때로는 포기하는 법까지 가르쳐주죠. 정우는 잠시 침묵했다. 제가 포기해야 할까요? 회사를, 모든 것을.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그건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와 놓아주는 것은 달라요. 포기는 패배를 인정하는 거지만 놓아주는 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선택이죠. 그때 진아가 달려와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앉았다. 엄마, 아저씨, 저기 꽃 봐요. 예쁘죠? 그들은 진아가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작은 들꽃이 바위 틈에서 피어 있었다. 어떻게 저런 곳에서 꽃이 필 수 있죠? 전구가 물었다. 서연이 대답했다. 꽃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졌어요.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도 아름다움을 피워내죠. 진아가 덧붙였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우리도 꽃처럼 어디서든 피어날 수 있대요. 정우는 그 작은 들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동안 그는 자신의 성공을 회사의 규모, 돈, 사회적 지위로만 측정해왔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성공은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 오후가 되자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겼다.
비가 올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자. 서연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우는 재빨리 자신의 재킷을 벗어 진아의 머리 위로 덮어주었다. 아저씨 감사해요. 하지만 아저씨는 비 맞아요. 정우는 웃었다. 괜찮아. 가끔은 비를 맞는 것도 좋은 거야. 서연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비를 맞으며 꽃집으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는 모두 흠뻑 젖어 있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빨리 옷 갈아입어야겠어요. 서연이 말했다. 정우 씨도 수건 가져다 드릴게요. 전구가 머리를 닦고 있을 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수사관이었다. 김정우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요. 서연 씨와 진아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제가 중요한 정보를 더 확보했어요.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어디서요? 소월길에서 멀지 않은 카페가 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거기서 만나요. 문자로 위치 보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분노와 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희망의 빛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 작은 꽃집에서 서연과 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강 수사관과의 만남을 위해 준비했다. 어제의 비로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서연이 그에게 커피를 건넸다. 오늘 만남이 잘 되길 바랄게요. 정우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마음의 준비가 됐어요. 당신과 진아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지금쯤... 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서연의 조언을 귀담아 듣는 자신을 발견했다. 꽃집에 온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지혜와 따뜻함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돌아오면 알려드릴게요. 카페에 도착한 정우는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강 수사관을 발견했다.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이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앉으세요, 김 사장님. 그녀가 말했다. 정우는 자리에 앉았다. 이제 사장님이란 호칭은 어울리지 않네요. 강 수사관은 미소 지었다. 곧 다시 어울리게 될지도 모르죠. 서연 씨와 진아는 어떤가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들을 알게 되셨는지 궁금했어요. 강 수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서연이 대학 후배예요. 그 아이는 힘든 시간을 겪었죠. 하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그런 회복력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USB 내용을 모두 검토했어요. 준혁의 배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박태성까지. 네, 그렇죠. 하지만 더 복잡한 일이 있어요. 강 수사관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건 준혁과 박태성의 최근 통화 기록이에요.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빼앗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KJ그룹이 개발 중인 새로운 기술 특허가 진짜 목표죠. 정우의 눈이 커졌다.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말인가요? 맞아요. 그 기술이 완성되면 시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들었어요. 박태성은 그 기술을 해외에 매각할 계획이었죠.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프로젝트는 그의 오랜 꿈이었다. 화석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기술. 그는 그 연구에 수년간의 시간과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다.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준혁은 연구소 책임자와도 가까웠어요. 내부 정보를 모두 알고 있었겠죠. 강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아직 최종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죠? 네, 몇 가지 검증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럼 아직 기회가 있어요. 연구소 책임자인 초해 박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초해 박사는 그의 오랜 친구였지만 최근 몇 달간 연락이 뜸했다. 준혁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오후에 연락해보겠습니다. 강 수사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심하세요. 준혁은 당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챘을 거예요. 이제 그들도 서두를 겁니다. 정우도 일어섰다. 제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서연과 진아를 잘 돌봐주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강 수사관이 미소 지었다. 그들도 당신이 필요해요. 카페를 나온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강 수사관의 마지막 말이 그의 마음에 계속 맴돌았다. 서연과 진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니? 그는 그저 잠시 머무는 손님에 불과했다.
그들의 삶에 자신이 끼어들 권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꽃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우는 최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지만 응답이 없었다. 이상했다. 최 박사는 항상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다. 꽃집에 도착하자 진아가 학교에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보자마자 활짝 웃으며 달려왔다. 정우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제 그림이 전시된대요. 아저씨도 보러 오실 거죠? 정우는 당황했다. 전시? 서연이 설명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학교 예술제가 있어요. 진아의 그림이 선정됐대요. 와, 축하해 진아야. 정말 대단하구나. 전구가 진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꼭 와주세요. 약속해요. 진아가 조르듯 말했다. 정우는 잠시 망설였다. 다음 주 금요일이라면 그때까지 그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모든 일이 해결되면 그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진아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약속할게. 꼭 갈게. 진아는 기쁨에 겨워 뛰어올랐다. 서연은 전구에게 고마운 미소를 보냈다. 저녁 식사 후 진아가 숙제를 하는 동안 전구와 서연은 작은 발코니에 앉아 차를 마셨다.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고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 만남은 어땠어요?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강 수사관에게서 들은 내용을 설명했다. 모든 게 기술 특허 때문이었어요. 준혁은 그것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서연은 주에 깊게 들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최 박사를 만나봐야 해요. 그가 모든 연구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연락이 안 되네요. 걱정되시겠네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지금은 그것보다 다른 생각이 더 많아요. 어떤 생각이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제가 돌아갈 곳이 있을까요? 회사, 명예, 재산, 모든 것을 되찾는다 해도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서연은 그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나 봐요. 네, 여기 와서 당신과 진아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깨달았어요. 수아와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제가 그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서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수아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놓쳤어요. 수아의 첫 번째 발표회, 생일 파티, 회사 일을 핑계로 항상 빠졌죠. 부모가 된다는 건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진아도 제가 많이 실수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 배워가고 있죠. 정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우 씨 스스로 깨달은 거죠.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는 고요함이었다. 아저씨, 엄마, 진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 숙제 좀 봐주세요. 그들은 미소를 교환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진아는 자신의 과학 숙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식물의 성장 과정을 그린 그림이었다. 와, 정말 자세하게 그렸구나. 전구가 감탄했다. 엄마가 도와줬어요. 엄마는 식물에 대해 모든 걸 알아요. 서연은 쑥스럽게 웃었다. 모든 건 아니야, 진아야. 정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가정의 모습이 그립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진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이런 순간이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항상 바빴고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시간보다 각자의 일이 우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일찍 일어나 다시 최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통화가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최 박사님? 정우 씨? 최 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다. 어디 계신가요? 모두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박사님,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흐르다가 최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정우 씨. 준혁 씨가 연구소에 자주 와요. 그리고 제 사무실 도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박사님, 연구 자료는 안전한가요? 네, 제가
백업을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하지만 준혁 씨가 제게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어요. 특허 신청을 서두르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할게요. 오늘 밤 8시 한강공원 잠원지구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정우는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없었다. 준혁이 이미 특허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면 그는 빨리 행동해야 했다. 서연이 부엌에서 나왔다.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정우는 상황을 설명했다. 오늘 밤 초에 박사를 만나야 해요. 모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한강공원은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안전할 거예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같이 갈게요. 정우는 놀랐다. 뭐라고요? 안 돼요. 이건 제 문제예요.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2명이 가면 덜 의심받을 거예요. 그냥 데이트하는 커플처럼 보일 테니까요. 전구는 데이트와 커플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진아는요? 오늘 진아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학교 프로젝트 때문에요. 정우는 망설였지만 서연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니 서연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우리는 친구잖아요. 친구는 서로 돕는 거예요. 친구, 정우는 그 단어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놀랐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집중할 때가 아니었다.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 감사해요. 그날 오후 그들은 만남을 준비했다. 정우는 강 수사관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다. 강 수사관은 주변에서 대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저녁이 되자 정구와 서연은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봄밤의 한강은 아름다웠다. 강변을 따라 조명이 빛나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산책하고 있었다. 긴장되세요?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아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약속 장소로 걸어갔다. 최 박사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조금 일찍 왔네요. 기다려봐요, 전구가 말했다. 그들은 강변 벤치에 앉았다. 한강의 물결이 달빛을 반사하며 반짝였다. 봄밤의 미풍이 서연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다. 정구는 그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 씨, 그가 입을 열었다. 서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제가 여전히 당신과 진아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물론이죠. 우리는 이제 친구잖아요. 정우는 더 말하려다가 멈췄다. 지금은 그의 감정을 고백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저기 최 박사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서연이 가리켰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걸어오는 초의 박사를 보았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초의 박사는 평소보다 야위어 보였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둘러보며 다가왔다. 정우 씨, 최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박사님, 이쪽은 윤서연 씨입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예요. 최 박사는 서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에서 만나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들은 공원 안쪽으로 걸어갔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화가 들리지 않을 만큼 거리를 두고 있었다. 박사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전구가 물었다. 초의 박사는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혁 씨가 연구소를 장악하고 있어요. 모든 연구원들에게 특허 신청을 위한 최종 보고서를 서두르라고 압력을 넣고 있죠. 그리고 그는 잠시 주변을 살폈다. 박태성 회장과의 비밀 회의도 있었어요. 역시 전구가 중얼거렸다. 그런데 준혁 씨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최 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기술의 핵심 알고리즘은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없으면 특허가 완성될 수 없죠. 정우의 눈이 커졌다. 정말인가요? 초의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USB를 꺼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어요. 연구 데이터, 실험 결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알고리즘까지. 전구가 USB를 받으려 할 때 서연이 갑자기 그의 팔을 잡았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세 사람은 긴장하며 주변을 살폈다. 그때 두 명의 남자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준혁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초해 박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우는 재빨리 생각했다. 박사님, USB를 서연 씨에게 주세요. 제가 저쪽으로 유인할게요. 서연이 놀라 정우를 바라보았다. 안 돼요,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강 수사관이 근처에 있어요. 박사님, 서연 씨와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초해 박사는 망설이다가 USB를 서연에게 건넸다.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요. 그가 말했다. 서연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다. 당신도요? 정우는 최 박사와 서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남자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일부러 그들과 눈을 마주쳤다. 남자들이 그를 알아보고 걸음을 빨리 했다. 정우는 재빨리 방향을 바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달렸다. 남자들이 그를 쫓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강 수사관에게 문자를 보냈다. 추격 중, 한강공원 북쪽. 그는 인파 속으로 뛰어들었다. 주말 저녁,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붐볐다. 정우는 여러 사람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추격자들을 따돌리려 했다. 한편 서연과 초해 박사는 공원의 다른 출구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다. 저기 택시가 있어요. 서연이 가리켰다. 그들은 택시를 잡아타고 급히 주소를 말했다. 택시가 출발하자 서연은 뒤를 돌아봤다.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다. 정우 씨는 괜찮을까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초해 박사는 안심시키듯 말했다. 정우 씨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경찰도 근처에 있다고 했잖아요. 서연은 가방 속에 넣은 USB를 생각했다. 이 작은 장치에 전구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박사님, 이 기술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초해 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에요.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죠. 정구 씨는 이 연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가 알게 된 전구는 단순한 재벌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꿈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 없었다. 한편 정우는 계속해서 추격자들을 피해 달리고 있었다. 그는 한강다리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곳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경찰도 순찰하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그의 앞에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다. 정우는 급히 방향을 바꿨지만 뒤에서도 추격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다. 김정우 씨, 그만 도망치세요. 앞에 선 남자가 말했다. 우리는 그저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정우는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다. 3명의 남자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준혁이 보냈나요? 전구가 물었다. 이준혁 부회장님께서는 당신과 합의점을 찾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정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합의라. 그가 내 회사를 빼앗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난 후에. 남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다. 정우는 달아날 길을 찾으려 했지만 없었다. 그때 갑자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2명의 경찰관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물었다. 남자들은 당황한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무 일 없습니다. 경찰관님, 그냥 친구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자들은 마지못해 신분증을 꺼냈다. 그 틈에 정우는 강 수사관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북쪽 출구로 나오세요. 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우는 경찰관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지시받은 대로 북쪽 출구로 향했다. 그곳에는 검은색 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강 수사관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빨리 타세요. 그녀가 외쳤다. 전구가 차에 타자마자 차는 출발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다행히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았다. 서연 씨와 초해 박사는요? 전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안전하게 꽃집으로 갔어요. 방금 연락받았어요. 전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USB는요? 서연 씨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차는 빠르게 소월길로 향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USB가 있으니
준혁과 박태성의 음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꽃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정우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를 꼭 안았다. 다행이에요. 정말 걱정했어요. 전구는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랐지만 곧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요. 저 때문에 위험한 일에 휘말려서 미안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다. 최 박사는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서연은 USB를 전구에게 건넸다.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USB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증거와 강 수사관이 확보한 증거를 모두 모아 준혁과 박태성을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도 되찾을 거예요. 강 수사관이 끄덕였다. 내일 아침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특허청과 검찰에 동시에 제출할 거예요. 모두가 안도했지만 정우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는 다시 KJ그룹의 대표이사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은 그가 원하던 것이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서연과 진아와 함께한 시간이 그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성공의 의미, 행복의 의미가 그에게 달라졌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최 박사가 일어섰다. 내일 아침에 연구소 자료를 더 가져올게요. 강 수사관도 함께 일어났다. 저도 서류 준비를 해야 해요. 최 박사님을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정우와 서연은 거실에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정말 위험했어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당신과 진아 덕분이에요. 서연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저희가 뭘 했다고요? 당신들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었어요. 회사와 돈을 넘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었죠. 서연의 눈에 감동이 어렸다. 정우 씨 그때 현관문 벨이 울렸다. 둘 다 긴장하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누구지?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전구는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이 꽃 배달이에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우와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다. 이 시간에 꽃 배달이라니? 주문하신 적 있어요? 전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정우는 더욱 경계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밤이라 받을 수 없습니다. 내일 다시 와주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창문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보았다. 한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거리로 사라지고 있었다. 이상하네요. 서연이 말했다. 준혁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밤은 제가 경계할게요. 당신은 좀 쉬세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침대에서 쉬세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긴장된 상황에서도 이런 소소한 다툼이 웃음을 가져다 주었다. 결국 전구는 소파에 앉아 밤을 지새우기로 했다. 서연은 그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정말 쉬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서연은 그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했다. 불과 몇 주 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다시 회사를 되찾을 기회를 얻었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달라졌다. 성공, 권력,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연과 진아가 있었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은 그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 그는 수아와의 관계도 회복하고 싶었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서연. 그녀에 대한 그의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의 강인함, 따뜻함, 지혜가 그를 매료시켰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고백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녀에게 안정된 미래를 약속할 수 없었다. 정우는 USB를 바라보았다. 이 작은 장치 안에 그의 과거와 미래가 담겨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현관문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서연이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있었다.
서연 씨, 전구가 일어났다. 어디 가세요? 서연은 놀라 돌아보았다. 아, 일어나셨네요. 일찍 일어나서 시장에 가려고요. 아침 식사 준비할 재료가 필요해서요. 정우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 새벽 5시였다. 이렇게 일찍요? 시장은 일찍 열어요.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려면 일찍 가야 해요. 정우는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를 믿기로 했다. 조심하세요. 아직 밖은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그녀가 나간 후 정우는 다시 소파에 앉았다. 그는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들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았다. 서연이 거리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지만 시장 방향이 아니었다. 정우의 마음에 의심이 피어났다. 그는 재빨리 신발을 신고 그녀를 따라 나섰다. 정우는 소월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서연의 뒤를 조심스럽게 따라갔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몇 번 주변을 살폈다. 그것이 전구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시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전구는 생각했다. 그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다. 서연은 작은 카페 앞에 도착해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전구는 카페 맞은편 건물 그늘에 서서 지켜보았다. 10분 후 서연이 누군가와 함께 카페에서 나왔다. 정우는 놀라움에 숨을 들이켰다. 그녀와 함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준혁이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정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준혁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던 걸까? 배신감이 그를 덮쳤다. 서연과 준혁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서연이 무언가를 건넸다. 정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볼 수 없었지만 작은 물체였다. USB일까 믿을 수 없었다. 서연이 그를 배신한다니. 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다. 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꽃집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우는 서둘러 그녀보다 먼저 꽃집에 돌아가야 했다. 그는 뒷길로 빠르게 이동했다. 꽃집에 도착한 정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표정을 가능한 한 편곤하게 유지하려 했다. 얼마 후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시장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서연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정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잠을 잘 못 자서요. 아침 준비할게요. 오늘은 중요한 날이니까 든든하게 드셔야죠. 정우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마치 방금 전 준혁을 만난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는 주머니를 확인했다. USB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그렇다면 서연이 준혁에게 준 것은 무엇일까? 아침 식사 동안 정우는 여러 번 서연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참았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진실을 알 수 없을 것이다. 오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 수사관이 아침에 연락하기로 했어요. 최 박사님과 함께 검찰에 증거를 제출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본 것은 분명 서연과 준혁이었다. 하지만 왜 서연이 그를 배신할까? 그동안 그녀가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이 모두 연기였을까? 아침 식사 후 전구의 휴대폰이 울렸다. 강 수사관이었다. 전구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검찰에서 준혁과 박태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오늘 오전에 초회 박사님과 함께 진술하러 갈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10시에 검찰청 앞에서 만나요. 초회 박사님도 그때 오기로 했어요. 정우는 통화를 마치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강 수사관이에요. 10시에 검찰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다행이네요. 드디어 모든 것이 해결되겠어요. 정우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서연 씨, 당신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갑자기 전구가 물었다. 서연은 놀란 듯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전구, 씨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진에게도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좋은 방향으로요. 그녀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정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왜 묻는 거예요? 서연이 궁금해했다. 정우는 망설였다. 지금 그녀를 컨프런테이션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었다. 그는 먼저 진실을 더 알아봐야 했다. 그냥 고마워서요. 당신과 진아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서연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정우는 그녀의 미소가 진실인지 아닌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2시 30분, 정우는 검찰청으로 향했다. 서연은 꽃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함께 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방을 확인했다. USB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검찰청 앞에서 정우는 강 수사관과 최 박사를 만났다. 그들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나요? 강 수사관이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꺼냈다. 여기 있어요. 초의 박사가 USB를 확인했다. 맞아요. 이게 모든 연구 자료와 알고리즘이 담긴 USB예요. 그들은 담당 검사를 만났고 전구와 최 박사는 준혁과 박태성의 음모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 USB의 내용도 검토되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검사가 말했다. 준혁 씨와 박태성 회장에 대한 소환장을 오늘 중으로 발부하겠습니다. 정우는 안도했다.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연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왜 준혁을 만난 것일까? 검찰청을 나온 후 정우는 강 수사관에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서연 씨가 준혁을 만났어요. 강 수사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확실한가요?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녀는 준혁에게 무언가를 건넸어요. 초의 박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USB를 줬다는 건가요?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USB는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를 건넸어요. 강 수사관은 생각에 잠겼다. 이상하네요.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조사해 볼게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동안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았는데.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정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정우 씨, 잘 지내셨어요? 준혁의 목소리였다. 전구는 긴장했다. 준혁, 오랜만이네요. 당신이 검찰에 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꽤 바쁘셨나 보네요. 뭘 원하는 거야? 준혁이 웃었다. 진아라는 귀여운 소녀를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제 옆에 있거든요. 정우의 심장이 멈췄다. 뭐라고? 걱정 마세요. 아이는 괜찮아요. 학교에서 데려왔을 뿐이죠. 서연 씨의 친구라고 소개했더니 쉽게 따라오더군요. 이 미친놈아, 전구가 소리쳤다. 제이나를 건드리면. 진정하세요, 정우 씨. 저는 그저 당신과 대화하고 싶을 뿐이에요. 남산 타워 근처 카페로 와주세요. 혼자서요. 경찰이나 강 수사관을 데려오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정우는 공포에 질려 강 수사관을 바라보았다. 준혁이 진아를 데려갔어요. 강 수사관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정우는 전화 내용을 설명했다. 남산 타워 근처 카페로 혼자 가라고 했어요. 함정일 수도 있어요. 최 박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강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이가 위험해요. 서연에게 연락해 봐야 해요. 정우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꽃집으로 가봐야 해요. 전구가 말했다. 강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같이 갈게요. 최 박사님은 여기 계시는 게 좋겠어요. 최 박사는 동의했고 전구와 강 수사관은 서둘러 꽃집으로 향했다. 도착하자 문이 잠겨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상해요. 전구가 말했다. 서연 씨는 항상 가게를 열어두는데 그들은 위층으로 올라갔다. 아파트 문도 잠겨 있었다. 강 수사관이 주변을 살폈다. 뭔가 이상해요. 서연이 일부러 준혁을 만났다면 혹시 그녀도 이 일에 연루된 걸까요? 정우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연 씨는 그는 말을 멈췄다. 그는 정말로 서연을 알고 있을까? 아침에 본 장면이 떠올랐다. 서연과 준혁이 만나는 모습. 준혁을 만나러 가야 해요. 전구가 결심했다. 진아를 구해야 해요. 강 수사관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너무 위험해요. 제가 지원을 요청할게요.
안 돼요. 준혁이 경찰이 오면 진에게 해를 입힐 거라고 했어요. 제가 혼자 가겠습니다. 강 수사관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근처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연락하세요. 정우는 남산타워 근처 카페로 향했다. 마음은 불안과 분노로 가득했다. 준혁이 어떻게 진아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연은 어디에 있는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카페에 도착하자 준혁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우는 빠르게 주변을 살폈지만 진아는 보이지 않았다. 어서 오세요, 정우 씨. 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앉으시죠. 정우는 주먹을 꽉 쥐며 자리에 앉았다. 진아는 어디 있어? 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다. 안전한 곳에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 자식. 전구가 분노하며 일어서려 했다. 준혁이 손을 들었다. 진정하세요. 소리.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나오면 아이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정우는 억지로 감정을 누르며 다시 앉았다. 뭘 원하는 거야? USB요. 그리고 검찰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철회하세요. 정우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미 늦었어. 검찰이 너와 박태성을 조사하고 있어. 준혁은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쪽에도 검찰 내부에 친구가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특허예요. 그 기술이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난 절대로 USB를 넘기지 않을 거야. 전구가 단호하게 말했다. 준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진아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가 보네요. 정우의 가슴이 조여왔다. 진아가 어디 있는지 말해. 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진아가 어딘가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보다시피 아이는 괜찮아요. 하지만 당신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 정우는 진아를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 순수한 아이가 이런 일에 휘말린 것이 그의 책임이었다. 서연은 어디 있어? 전구가 물었다. 준혁이 미소 지었다. 서연 씨는 지금 딸과 함께 있어요. 아주 협조적이었죠. 전구는 충격을 받았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이 일에 연루됐다고? 준혁은 웃음을 터뜨렸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서연 씨는 처음부터 우리 편이었어요. 당신을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라고 고용했죠. 정우는 믿을 수 없었다. 거짓말 마. 서연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늘 아침에 그녀가 저를 만난 걸 보지 않았나요? 우리는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그녀는 당신의 모든 움직임, 계획, 심지어 감정까지 보고했죠.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서연이 그를 배신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혁의 말이 사실처럼 들렸다. 오늘 아침에 본 것, 서연이 준혁에게 무언가를 건넨 것. USB를 주세요, 정우 씨. 그러면 진아와 서연을 풀어주겠습니다.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있어. 이제 진아를 풀어줘. 준혁은 만족스럽게 USB를 집어들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하지만 먼저 내용을 확인해야겠어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게 뭐죠?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정우는 미소 지었다. 너를 믿을 수 없었으니까 가짜를 준비했지. 준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다. 준혁 씨, 그만해요. 진아는 이미 안전해요. 정우와 준혁은 놀라움에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무슨 소리야? 진아가 어디 있어? 준혁이 벌떡 일어섰다. 서연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강 수사관이 진아를 구했어요. 당신의 부하들은 이미 체포됐고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불가능해. 내 사람들이. 당신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붙잡아두는 데 집중하는 동안 강 수사관은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다. 그 처음부터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정우는 혼란스러웠다. 서연 씨, 당신이 준혁을 만난 건 서연이 전구를 바라보았다. 미안해요, 전구 씨. 당신에게 모든 걸 말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아의 안전을 위해서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전구가 물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준혁 씨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접근했어요. 당신을 감시하고 정보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죠. 거절했지만 그는 진아를 위협했어요. 그래서 강 수사관과 계획을 세웠어요.
준혁에게 협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그의 계획을 파악하려고 했지요. 준혁이 분노에 차 소리쳤다. 거짓말 마. 당신은 내게 정보를 제공했어. 네, 제공했죠. 하지만 모두 강 수사관과 합의한 정보였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당신에게 준 것도 진짜 USB가 아니라 복제본이었고요. 정우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자신과 진아를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그는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을 책망했다. 그럼 내가 준 USB도 준혁이 노트북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그것도 가짜예요. 전구가 말했다. 진짜는 이미 검찰에 있어. 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다. 이준혁 씨, 당신을 사기 공갈 납치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 수사관이 앞장서서 들어오며 말했다. 준혁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들에게 금세 제압되었다. 그는 분노와 패배감이 섞인 눈으로 전구를 노려보았다. 끝나지 않았어, 정우야. 박태성 회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박태성도 이미 소환장을 받았어. 강 수사관이 말했다. 당신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통화 기록과 문자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모토 경찰들이 준혁을 연행해 나갔다. 카페에는 전구, 서연, 강 수사관만 남았다. 진아는 어디 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강 수사관이 미소 지었다. 안전해요.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최 박사님이 함께 있고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우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연 씨,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도울 수 있었는데. 서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전구를 바라보았다. 준혁이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만약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것을 그가 눈치챘다면 더 위험해질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당신이 저를 의심할까 봐 두려웠어요. 결국 의심했지만요. 전구가 씁쓸하게 말했다. 서연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건 이해해요. 제가 당신 입장이었어도 의심했을 거예요. 강 수사관이 끼어들었다. 서연이 큰 위험을 감수했어요. 준혁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그와 접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정우는 서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다. 진아를 만나러 가요. 서연이 말했다. 그들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진아는 초에 박사와 함께 있었고 어린이용 음료수를 마시고 있었다. 서연을 보자마자 그녀는 달려와 안겼다. 엄마. 서연은 딸을 꼭 안아주었다. 괜찮아, 진아야. 이제 다 괜찮아. 진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전구를 바라보았다. 전구 아저씨, 무서웠어요. 전구는 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진아야. 내 잘못이야.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나쁜 아저씨들이 나쁜 거예요. 정우는 진아의 순수함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진아를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서연의 집에서 세 사람은 조용한 식사를 했다. 진아는 오늘의 일을 금방 잊은 듯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이야기했다. 아이들의 회복력은 놀라웠다. 식사 후 진아가 잠든 뒤 정우와 서연은 발코니에 나와 차를 마셨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전구가 말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모든 것을 가진 CEO였고 그 다음엔 모든 것을 잃었죠. 그리고 이제는 서연이 미소 지었다. 이제는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이죠. 가족, 친구, 그리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멈췄다. 서연의 눈이 부드러워졌다. 그리고요, 정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당신이요, 서연 씨. 당신과 진아는 제 인생의 빛을 가져다 주었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구 씨, 제 마음을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제 인생은 혼란스럽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요. 정우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천천히요. 다음 날 정우는 검찰청에서 최종 진술을 마쳤다. 준혁과 박태성은 구속되었고 KJ그룹의 경영권은 다시 전구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특허도 무사히 등록되었다. 한 달 후 정우는 서연과 진아와 함께 공원에 앉아 있었다.
그는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확인했다. 좋은 소식이에요. 서연이 물었다. 정우는 미소 지었다. 내 전 아내가 수아와의 면회를 허락했어요.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대요. 서연은 기쁘게 그의 손을 잡았다. 정말 다행이네요. 수아도 아빠가 보고 싶었을 거예요. 진아야, 이번 주말에 새로운 친구를 만날 거야. 내 딸 수아라고 너랑 비슷한 나이야. 전구가 진에게 말했다. 진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좋아요. 제 새 인형도 같이 가져갈게요. 서연과 정우는 미소를 교환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들은 서로를 더 알아가며 조금씩 가까워졌다. 정구는 회사 일을 재정비하면서도 매일 시간을 내어 서연과 진아와 함께했다. 그는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그날 저녁 서연의 꽃집 위층 아파트에서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사 중에 전구가 제안했다. 서연 씨, 내 집이 너무 커요. 혼자 살기엔 외롭고 당신과 진아가 와서 살면 어떨까요? 서연은 놀랐다. 갑자기 그게 무슨... 정우는 재빨리 덧붙였다. 결혼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요. 그냥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진에게도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진아가 신이 나서 외쳤다. 큰 집이요? 정말요? 제 방도 있을까요? 서연은 딸의 반응에 웃음을 터뜨렸다. 천천히, 진아야. 그건 어른들이 결정할 일이야. 정우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생각해 볼게요. 한 주 후 수아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다. 수아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진아의 친근함에 금방 마음을 열었다. 두 소녀는 금세 친구가 되었고 함께 놀면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빠, 진아랑 또 놀고 싶어요. 헤어질 때 수아가 말했다. 정우는 감동하여 딸을 안아주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 그로부터 6개월 후 정우의 큰 집에는 새로운 가족이 함께 살고 있었다. 서연과 진아는 결국 전구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수아도 정기적으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정우의 전안의 서진도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서연의 따뜻함과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KJ그룹은 정우의 친환경 에너지 기술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철저히 지켰다. 매일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 했고 주말은 온전히 서연, 진아, 그리고 수아를 위한 시간이었다. 그해 가을 정우는 서연에게 청혼했다. 남산공원 그들이 처음 중요한 대화를 나눴던 그 벤치에서였다. 서연 씨,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빛이 되어주었어요. 당신과 진아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이제 제가 당신들의 삶에 빛이 되어주고 싶어요. 결혼해 주시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정우 씨, 함께하고 싶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다. 진아와 수아는 꽃을 뿌리며 행복하게 웃었다. 최 박사와 강 수사관도 축하해주러 왔다. 정우는 이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은행 계좌의 숫자나 명함의 직함이 아니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났을 때 감사함을 느끼는 것이었다. 그는 과거의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인생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은 천사들이 날개 없이 나타나 평범한 옷을 입고 순수한 눈빛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다.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두 딸들이 정원에서 뛰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